맛은 맛있다. 진짜 맛있다. 오늘은 부산 사람이라면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없을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은 추억이 있는 곳, 대구의 동성로, 광주의 충장로, 울산의 삼산동이 있다면 부산에는 바로 이곳 서면입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나름 깔끔하게 하고 나갔습니다. 혹시나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농담이고요. 이렇게 말끔하게 하고 나간 이유는 서면이니까요.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그냥 서면이니까요. 부산 사람들에게 암묵적으로 서면 가자고 하면 뭐 슬리퍼 질질 끌면서 앞머리에 헤어롤 마른 채로 행보하는 곳이 아니라 나름 알게 모르게 꽃단장을 하고 오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데이트를 한다거나 소개팅을 한다거나 뭐 그런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기도 하지만 지나다니다 보면 아는 사람을 마주칠 확률이 높은 곳이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서면에서 빛축제를 시작한다고 해서 한번 가보았습니다. 서면, 남포동 다음으로 생겨난 부산의 대표적인 시내인데요. 사실 시내라는 단어는 서울 사람들은 쓰지 않는 표현이죠. 시내라는 말이 도시 안이라는 뜻이 아니라 읍내와 같이 그 지역의 가장 번화가를 뜻하는 말인데요. 저도 뭐 서울에서 10년을 살다 와서 그렇기도 하지만 오늘 뭐 서면을 가는 게 한 7년 만인 것 같은데 예전과는 다르게 서면 상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면 1번가인 복개천부터 태화, 밀리오레로 구분하던 상권이 요즘은 세부적으로 간다면 배대포거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크게는 서면 1번가에서 2번가, 3번가, 4번가, 5번가까지 구분을 한다는데 서면 1번가가 그런 뜻은 아니고 서면 최고의 거리 뭐 이런 뜻인데 그럼 뭐 부산에서 유명한 고깃집인 외식 1번가는 외식 2번가, 외식 3번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도 정말 오랜만에 가보는 곳이라 기대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서면 1번가와 2번가로 불리는 복개천과 태화 상권이 10년 전에 비해 정말 사람이 반의 반도 없습니다. 서면 빛축제를 개막하고 무려 금요일인데 말이죠. 사실 오늘 저의 목적은 거리 구경도 할 겸 길거리 음식이 뭐가 있나 한번 찾으러 가본 곳인데요. 먼저 마리포사 건물과 부산에서 가장 임대료가 높기로 유명한 상가 그 옆에 LG에 불났어 금강제야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 서면 시장으로 갔습니다. LG에 불났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자료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LG U 플러스요, 괜히. LG가 불났다고? 서면 시장인데요. 영화 바람에서 그 유명한 대사가 탄생한 곳이죠. 그러면 안 돼. 영상 끝까지 안 보고 건너뛰고 그래서는 안 돼. 서면 시장에 들어서자 입구에 생활의 달인을 걸어놓은 호떡집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달인이라고 해놓은 저분은 찾아볼 수도 없고 계좌이체의 예금주명조차도 달인과의 이름은 달랐습니다. 아무튼 호떡 달인의 집이라고 하니까 꿀호떡, 씨앗호떡 두 종류를 시켜보았고요. 사실 어지간한 집 가서 호떡 먹을 때 한 입 베어 물면 안에 들어있던 흑설탕이 갑자기 터져나와 아 뜨거! 한 번은 해줘야 정상인데 여기는 마치 꿀을 붓으로 발라놓은 것 마냥 적게 들어있었고요. 씨앗 호떡. 씨앗은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 역시 안에 흑설탕은 거의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그 외 트럭에서 파는 기름에 튀기지 않은 호떡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습식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떡을 먹고 지나는데 많이 익숙한 곳이 보이는데요. 없어졌으니까 뭐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산내들이라는 순두부집이 있었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곳입니다. 뭐 다들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추억이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간 곳은 깻잎 떡볶이집인데요. 사실 여기는 다른 분식집이 있었고 예전에 상당히 자주 이용했던 곳인데 깻잎 떡볶이로 바뀌었더라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깻잎 떡볶이는 원래 롯데백화점 쪽에 포장마차에서 팔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가게 내부로 들어가면 유명하신 분들의 사진을 걸어 놓았는데요. 저분들이 여기를 왔다 간 게 아니라 밀키트를 드신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저는 13세트를 시켜서 떡볶이, 튀김, 오뎅 다 먹어보았습니다. 깻잎이랑 떡볶이랑 같이 먹는데 제가 원래 깻잎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떡볶이 양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살짝 매운 떡볶이인데 맛있게 매운 편입니다. 떡이 좀 얇은 편이라 아쉽기는 하지만 소스 자체가 나름 특색이 있어서 괜찮았고요. 먹고 있으니 튀김이 나왔는데 제가 또 튀김에 진심이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집 튀김을 두 번은 안 먹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계란튀김. 계란튀김은 평소에도 워낙 좋아해서 여기까진 그냥 무난했고요. 쥐포튀김. 한번 튀긴 걸 다시 튀겨서 수분이 다 빠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딱딱합니다. 그리고 순대튀김. 순대튀김은 저도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는데요. 이게 튀김이라기보다는 그냥 순대 맛입니다. 순대가 두툼해서 괜찮긴 하나 그 외
마트에서 파는 피 없는 순대 느낌이고요. 마지막으로 오징어 튀김. 오징어 튀김이 깍두기 마냥 네모 반듯하게 두꺼웠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튀김을 고를 때 다리 튀김이 없었거든요. 그럼 뭐 이건 중국산이나 페루산 막체를 쓸 확률이 높은 거죠. 마지막으로 어묵. 어묵은 딱히 특색은 없었으나 괜찮은 편이었고, 국물은 시원한 맛은 덜하고 살짝 달았습니다. 그렇게 다 먹고 나와보니 사람들이 줄을 서 있길래 가보았는데 꽈배기랑 만두를 팔고 있어서 저도 사 먹어보았습니다. 만두는 고기 만두를 시켰는데 속은 꽉 차 있고 크기는 큰 편이었는데 이게 3,000원이라 생각하면 또 그렇게 크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식 만두가 아니라 중국에서 먹는 고기 호빵 같은 만두였는데 피가 쫀득하긴 하나 너무 두꺼워서 빵을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꽈배기 그냥 옛날식 꽈배기였습니다. 무난한 옛날 꽈배기. 근데 집에 찹쌀 꽈배기가 있었는데 찹쌀 반죽이 아니라 옛날 꽈배기에 겉에 찹쌀을 묻혀서 튀긴 듯한 모습으로 상당히 특색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먹어보질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서면의 대표적인 약속 장소였죠. 바로 태아 쇼핑, 태아 백화점 쪽으로 넘어갈 건데요. 태아 백화점 앞에 오니 추억의 땅콩빵이 있네요. 한 봉지 3,000원. 큰 거 작은 거 섞어서 샀고요. 땅콩빵 하나당 땅콩 반 알씩 꼬박 들어있습니다. 어릴 때 엄마 따라다니면 먹고 조용히 있어라고 사주시던 그 맛의 추억이 있어 잠시 앉아서 먹어보았습니다. 특별히 맛있고 그렇다기보다 그냥 옛날 맛 그대로라 변한 게 없어서 너무 좋았고요.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아주 옛날 은하극장에 이어 대한 CGV로 바뀐 대한극장, 그리고 그 옆에 오래도록 있었던 맥도날드도 없어졌고요. 서면에도 콩카페가 생겼습니다. 코코넛 커피의 맛을 느껴보고자 주문을 했고요. 한 입 먹었는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으나 베트남에서 좋다고 3잔 4잔씩 사 먹었던 현지의 그 코코넛 커피에 비해 코코넛의 맛과 향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NC백화점으로 바뀐 밀리오레 쪽으로 가는데, 가는 길에 세계 커피 축제를 한다고 하니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즐기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밀리오레, 동대문에 있는 밀리오레랑 같은 건데 여기는 NC백화점으로 바뀌었고요. 예전엔 여기서 공연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서면 1번가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 배대포 골목을 지나는데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듯 했습니다. 해피통닭, 여기도 엄청 오래되었는데 그대로 있으니 반가웠고요. 배대포 골목을 지나 다시 1번가로 넘어왔습니다. 사람은 없지만 빛 축제로 인해 거리 분위기가 조금은 활기차 보이네요. 가는 길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 가봤더니 소원을 적고 있더라고요. 수연이 떼돈 벌고 하루하루 행복하세요. 몇 개 더 읽어볼까 했는데 전부 하트 투성이네요. 허허. 허허. 그러던 찰나 마음속에 와닿는 걸 발견했습니다. 나도 이번 겨울 따뜻하고 싶다. 따뜻할 것 같지? 여자친구 생기게 제가 쓴 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무튼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트리도 들어오고 1월 20일까지 빛 축제가 계속된다고 하니 다들 한번 바람 쐴 겸 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와, 여기 닭꼬치도 엄청 오래되었는데 있길래 한번 먹어보았고요. 저는 오랜만에 염통꼬치로 샀습니다. 염통이 2,500원이면 결코 싼 가격은 아닌데요. 소스도 선택할 수 있고요. 토치로 불향을 제대로 입혀주시네요. 맛은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네, 염통 맛이 어딜 가나 다 똑같죠. 특별히 양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염통을 불에 굽기만 한 건데 맞습니다. 제가 원래 염통을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 서면에서 먹은 것 중에 저는 염통꼬치가 제일 좋았습니다. 먹을 때 몰랐는데 편집할 때 보니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염통꼬치를 먹은 김에 오래된 토스트 집도 아직 있나 싶어 가봤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셜 토스트를 시키고 생과일 주스를 시키려고 하는데 딸기방, 딸방은 맛. 알바 먹지 아직 못 먹어. 딸기 말면서 바나나 좀 먹으면 되고. 딸기 주세요. 네. 네, 딸기 생과일, 바나나 생과일은 되는데 딸바는 안 됩니다. 생과일 주스를 주문하면 아드님께서 다른 곳에서 만들어 오시는데 딸기도 되고 바나나도 되는데 섞는 걸 못 한답니다. 네, 그렇답니다. 맛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삭 토스트가 훨씬 맛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명하고 여기서 자주 사 먹냐? 여기는 늦게까지 장사를 해서 배고플 땐 언제든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치즈도 많이 들어있고 소스도 듬뿍 넣어주시고 속도 엄청 많습니다. 요즘 물가에 토스트가 4,000원이면 이 정도면 혜자죠. 서면 상권이 정말 많이 위축되고 활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10대, 20대들만을 위한 그런 장소도 더 이상은 아니고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서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들 한 번쯤 오셔서 구경도 해보시고 추억도 회상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